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느덧 만 2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조한 실적으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기부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민간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선 고향사랑 기부제 민간 플랫폼을 최초로 만든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 고두환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행과 관광을 베이스로 일을 하면서 정부나 지자체랑 같이 시범사업이라든가 컨설팅, 전략 수립 같은 일을 했었고, 일본에서 이제 사업을 2011년부터 했었는데, 일본 정부나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컨설팅을 하다가 고향세 관련돼 있는 일을 일본에서 하게 됐었고, 한국의 법이 통과되면서 한국의 지자체들 전략 수립이라든가 민간 플랫폼을 도입해서 모금하는 일까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기부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제 모금을 하는 민간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간 플랫폼을 시작했고, 지정기부라는 제도들을 도입해서 이전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이제 기부하자는 명시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젊은 층이라든가 온라인 플랫폼을 쓰는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이 돈을 어느 목적에 쓰는, 가령 네이버 해피빈이라든가 월드비전 같은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뉴스레터라든가 카카오 알림 같은 걸 통해서 알림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었던, 기부 효능감을 높여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기본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문제도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제 이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자체가 기존의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을 겪게 되면 집이 전파되거나 가정기구 같은 것들을 보상을 잘 못해주는 문제가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는 결정을 하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집중했었던 건 기존의 세금이나 기존의 질서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고향세로 모아서 이제 하는 그런 모델들을 구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기부를 실행하게 됐었던 게 저희한테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소멸과 저출생 고령화 시대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의 발로에서부터 나온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운영할 때 정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정치계에서는 모금을 얼마 했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존의 세금은 늘 쓰면 효용감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 수 없었던 실험들을 다각도로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민간 플랫폼들은 이 전체의 서사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금에서는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단순히 답례품을 제품화 해가지고 물건을 팔려고 드는 게 아니라 이 모금한 돈이 어떻게 쓰이고, 그 다음에 이 기부한 돈들을 갖고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부자들한테 아주 잘 알리고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고 양질의 상품으로 보일 수 있게끔 잘 노출시키고 디자인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게 민간 플랫폼의 소명이 될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전체 국민들이 내 마음속에 제2의 고향을 하나씩 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나의 외갓집, 아니면 나의 제2의 고향, 나의 제2의 별장 같은 느낌으로 승화시키고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저희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저출생고령화라든가 지방소멸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빈번한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초를 발견할 수 있게끔 여러 실험들이라든가 사고가 집적돼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대전과 공주 경계 사이에서 살면서 할머니랑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학교도 걸어서 통학했었고, 근데 그 당시 살 때에는 되게 힘들고 어린 마음에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을 때에는 실수하면 절대 안 되고 한국 사회가 무한 경쟁에 지쳐 있는데 농촌은 동네 노인분들이랑 늘 어울려서 지내고 실수해도 괜찮고 둥글게 품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의 냄새들이 나는 것들이 그 당시엔 몰랐지만 살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생에서 큰 저지성과 보탬이 됐었습니다. 나에게 농촌은 향수다.